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참 요즘에 이 에너지라든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찾기도 어렵고 이게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뭐 욕도 가끔 먹기는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뭐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기본적인 생각은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팩트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참,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나면 이때 공은 러시아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에게로 넘어간 공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5일 시행 전에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월 5일 이후로 이것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의 대표 유정이죠. 우랄 크루드 가격은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브렌트가 80불이고요. 근데 통상, 그러니까 이 12월 5일 가격 상한제 시행 전에는 우랄이 브렌트보다 마이너스 25불 내외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브렌트 80불 그리고 우랄 크루드 50불, 30불 차이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격 상한제가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하는 가능성도 분명히 그 전에 예견되었던 부분이라 물량을 팔아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낮은 가격도 지금 받아들이면서 물건을 던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원유 같은 경우가요.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걸 말고는 거의 제로 베이스로 떨어질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러시아 그 일간 원유 수입량,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 수입량은 47만 배럴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첫 주에 얼마였냐면은 173만 배럴이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130만 배럴 정도 되는 원유가 새로운 방향지,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원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스팟 거래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고정 거래처들이 대부분 다 있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물건을 더 던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으로 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러시아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쓸 카드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러시아의 위상이 이런 문제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최근에 또 크게 실추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10월 달에 이 푸틴이 러시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국가들이죠. 우즈벡하고 이제 카자흐스탄에게 대해서 가스 유니온, 그러니까 가스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가스 수출을 같이 전략적으로 같이 행동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최근 지난주죠.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이 이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둘 다 됐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오가 많이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딱히 쓸 카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전쟁 상황도 그렇게 썩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같지 않고요. 에너지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 문제를 총괄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이라고 해봐 이제 한 뭐 2주 남았는데요. 그 23년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기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은 지난 10월 달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달에도 오펙의 일간 원유 생산량 보시면요. 오펙 플러스 기준입니다. 오펙 플러스 기준으로는 쿼터가 4,200만 배럴이었고요. 한 200만 배럴을 줄인다 그랬으니까 4천만 배럴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대략 뭐 그래도 3,950, 뭐 4천만 사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3,820만 배럴 정도밖에 지난달에 생산을 못했어요. 그 갭이 무려 한 180만 배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만 배럴 감산 부분이 없어질 경우에 그 오펙이 현재 한 3,800 초반대에서 갑자기 380, 350만 배럴 증산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나오냐면 쿼터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펙 개별 국가들의 의도된 상황이냐 아니면은 생산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어느 나라나 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유를 수입 소비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늘기도 더더욱 어렵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고 거기서 이제 달러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산이 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펙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해서 지난 6, 7년간 오일앤가스 쪽의 투자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기 때문에 신규로 나올 물량이 없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가의 앙등을 초래할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펙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현재 상황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확정지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펙 쿼터를 지키지 못한 게 꽤 장기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상황, 23년도 오펙에서의 물량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세션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이 현재 200만 배럴 감산의 스탠스도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펙에서는 세게 늘어날 거는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다른 큰 공급자죠. 미국 쪽 상황을 보시면요. 미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 이걸 다시 채워 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 10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11월 말까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량은요.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62만 배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안 나오고 이 부분을 다시 쌓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를 심리를 건드리면서 유가를 올리면서 절대 비축유를 쌓을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떨어질 때마다 좀 쌓는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올해까지 있었으나 내년에 없을 건데 다시 채워 놓는 거다. 근데 채워 놓는다 하더라도 가격 민감성을 좀 떨구는 전략으로 조용하게 좀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적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크게 달라질 거는 저 오펙 플러스는 별로 늘 게 없다. 그리고 미국 쪽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이제 없다. 한 하루 62만 배럴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내년에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62만 배럴은 뭐 전 세계 소비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0.6%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요 쪽을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 중국 이 두 나라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강달러 때문에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가솔린 소비량 전쟁 이후 4월부터 11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5.4%. 미국이 최대 가솔린 소비 국가죠. 전 세계 소비량의 한 45% 정도를 혼자 사용합니다. 근데 미국조차도 가솔린 소비가 줄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이 개별 제품 소비량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정제 처리량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제 처리량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 달까지의 중국 정제 처리량은 YOY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중국이 하루에 통상적으로 한 1,400에서 1,450만 배럴 정도를 정제 처리를 했는데 5% 정도면은 한 70만 배럴 초반 정도가 일단 물량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개솔린 소비량 그리고 감소분과 중국의 정제 처리량 감소분을 감안하면 대략 한 하루에 15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전체 원유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 두 나라가 저 정도인데 대략 여기다가 3배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소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감소량이 150만 배럴 정도 되니까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못돼도 400만 배럴 이상은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유 소비가 많고 지금 디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유럽, 뭐 동북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저개발 국가, 원유가 없는 저개발 국가들은 더더욱이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 공급 쪽에서는 내년도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러면 수요 쪽에서는 내년도 뭐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리세션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 쪽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추 추산해봐도 전 세계적으로 한 400에서 450만 배럴 정도는 원유 소비가 감소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내년도가 공급 이슈는 별로 없다. 그럼 수요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 수요를 속단하기는 좀 어렵죠. 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코로나가 풀리면 좀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그거는 그때 가봐서 알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수요 쪽 부분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 마이너스 400에서 450만 배럴을 제로 베이스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개연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유가는 뭐 다 전쟁과 같은 이벤트 빼놓고 보면은 그냥 현재 수준에서 약보합세 정도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의 생산량이 늘지 않아요. 쿼터가 있으면 쿼터를 잘 못 지켜요. 그런데 뭐 내년도 경기 안 좋고 뭐 그 다음에 어쨌거나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보지 않고 이게 업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이 늘었을 때는 공급이 못 따라갈 개연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니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내년도 뭐 공급에 딱히 이슈 없어요. 수요 쪽은 그나마 괜찮았던 나라들도 빠졌으니까 뭐 내년도에 리세션 이야기 나오는 마당이니 뭐 수요가 더 개선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럼 내년도 유가는 약보합세. 근데 이거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적 측면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종결 가능성도 있고요.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 왜?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투자가 그동안 너무 없었다. 수요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세션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번에는 유가를 좀 세게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